네. 예. 네, 소추단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서 무력으로 침탈하는,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 계속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중요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행위에 사실상 시작도 하지 않은 정계선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고 오늘 즉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경호 무력으로 유혈 사태의 야기 위험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체포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친 체포 영장을 발부케 하는 국법을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담당했던 이준석 의원입니다. 굳건한 대한민국에서 다시 8년 만에 이러한 현장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찹찹합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은 스스로 쌓은 용산 요새에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긴급체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용산 요새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응하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본인에 대한 소추를 진행하는 절차에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는 이 헌법재판소의 광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적대적인 모습을 너무나 충분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꽁이 머리를 섭해 감춘다고 하여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듯이 본인의 헌법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현실의 헌법재판 그리고 도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응하고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토록 외쳤던 적법 절차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응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누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데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특수부대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국회를 총칼로 난입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원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회를 싸그리 없애려고 한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습니다. 3개의 특수부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방맹이로 두들겨 패서 진술을 조작해서 더 이상 선거 없는 대한민국을 회책한 것입니다. 마침내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현직 판사까지 재파리했습니다.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한 것이죠. 입법, 사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것을 붕괴시켰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조차 기피 신청하는 이런 무도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 내란과 내전의 반전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도한 자가 가장 추악하게, 가장 강한 듯 보였던 자가 가장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이곳에서 현명하시고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그야말로 헌법을 위한 바로 그러한 판결을 내려주시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